안녕하십니까. 예비고일 빈치 1, 빈치 2, 빈치 보인반 강사 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예비고일 겨울방학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 순서입니다. 차례로 보시면 빈치 1반, 2반, 보인반 순서대로 일정 안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중 클리닉 운영, 물론 학기 중 클리닉 운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 시 보강 원칙, 수업 교재 및 진행 내용,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빈치 일반 일정 안내입니다. 수업 기간은 모든 반이 마찬가지겠지만 1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겨울방학 특강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빈치 1반은 요일이 수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첫 수업은 12월 20일이 아닌 12월 21일 토요일에 첫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 주부터 수요일, 토요일만 나오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목요일까지는 원래 중등부에서 하던 수업 그대로 진행을 해서 월수금반은 월요일, 수요일까지, 화목토반은 화요일, 목요일까지는 중등부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고등부 수업은 금요일부터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목요일까지는 웬만하면 중등부 수업도 결석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시간 안내입니다. 수업시간은 12월 20일부터 1월 6일까지는 학생들이 방학을 했더라도 저희가 추가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일에는 5시 15분부터 10시까지, 현재 시간표랑 똑같죠. 그리고 토요일은 1시 15분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추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 수요일, 토요일 모두 1시 15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학생들도 부담이 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겠지만 1시 15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 중간에 5시 15분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리프레시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치 2반입니다. 빈치 2반도 마찬가지로 수업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빈치 2반은 월금반이기 때문에 첫 수업은 12월 20일 금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12월 20일부터 1월 6일까지 추가 수업이 없는 동안에는 5시 15분부터 10시까지 월요일, 금요일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가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월요일, 금요일 모두 1시 15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치 보인반 일정 안내입니다. 빈치 보인반도 수업 기간은 마찬가지고 대신 빈치 보인반은 목일 반이기 때문에 목요일, 일요일 수업하는 반이기 때문에 첫 수업은 12월 22일 일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추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목요일은 5시 15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수업이 시작이 된 이후로는 목요일은 1시 15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은 추가 수업이, 빈치 보인반은 오전 추가 수업 시간이 더 깔려서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수업 안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학 중 클리닉 운영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클리닉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화요일은 이제 수업이 없어서 화요일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때 수업 시작 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시간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클리닉이 가능한 시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그 시간들을 학생들이 꼭 잘 활용을 해서 저는 많이 클리닉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은 저렇게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리미리 저와 조율을 잘 해서 많은 학생들이 특정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시간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그 퍼져 있는 시간만큼 학생들도 다 넓게 시간 배분을 해서 와주면 제가 더 한 학생 한 학생 꼼꼼히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업 시간대는 여기도 월요일, 토요일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요일을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요일은 죄송합니다. 월요일, 토요일이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그럼 클리닉 시간에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수업 중에 어떤 질문이든 해도 괜찮은데 미처 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 또는 뭐 사정이 있어서 숙제를 못 해온 경우에 교재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 교재 정리 시간은 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일단은 평일에 숙제를 못한 거를 그 시간에 점검을 받고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저 시간에 와서 못 푼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풀어와서 점검을 받는 형태의 교재 정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재시험, 재제시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석했을 시 보강 또한 이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이제 개별 프린트가 추가로 나갈 텐데 그것들 또한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과 저랑 시간 조율을 잘 해서 이상적인 클리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결석 시 보강 원칙입니다. 결석 시에는 반드시 수업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기도 힘들고 시간 조율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업 전에 연락을 주시면은 결석한다고 혼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저와의 이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수업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은 결석 시에 유튜브에 이제 제가 정규 수업을 항상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석 시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수업 영상을 등원해서 시청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듣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 학원에 와서 학습이 진행되는 걸 제가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따로 말을 해주면은 그 부분은 조율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을 한 후 클리닉 시간에 교재들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고 질문이 있는 것들은 질문을 받아서 학생들의 학습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누수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중등에서 고등으로 왔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중등은 주 3회가 기본 수업이었고요. 이제 고등으로 오면 주 2회가 기본 수업인데 수업 시간이 조금만 한 타임 정도는 더 늘어나잖아요. 현재 DU관에 있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 3시간, 클리닉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고등으로 오면은 정규 수업만 4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양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 번 결석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으니 웬만하면 결석을 피해 주시면 좋겠지만 결석을 했을 시에는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보강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교재 및 진행 내용입니다. 빈치 1반, 빈치 2반, 빈치 보인반 모두 교재들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교재들 구성이 거의 비슷하고 빈치 보인반만 실전 기출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 실전 기출이라는 거는 강동 송파 지역의 학교 기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실전 기출들을 보인고반은 추가 수업 때 오전 10시에 일주일에 2개씩 풀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을 보시면 공통수학 1은 블랙라벨과 필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블랙라벨은 이제 다들 아는 교재니까 설명을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필모는 저희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022년 아니고 2002년 그 월드컵이 진행된 그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모의고사들을 다 뒤져서 현재 단원에 맞는 것들을 각 단원당 30문제씩 저희 고일 선생님들께서 선별을 했어요. 그 기준은 이제 학교 강동 송파 지역에서는 대체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학교 킬러로 많이 나와요. 이제 물론 아예 새로운 처음 보는 유형도 자체 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모의고사 변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의고사 학교 시험들을 다 봐서 학교 시험지들을 다 보고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항들 위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다 라고 해서 필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희가 직접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공통수학2는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EBS 교재로 EBS 교재를 선정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EBS 교재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굳이 부교재로 넣지 않더라도 부교재로 넣어주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부교재를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니까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EBS 교재를 먼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통수학 2는 올림포스 고난도로 교재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이제 저희 바뀌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1이지만 아직 미적분 1 교재가 출간이 안 되어서 저희가 현재 이제 수2 과정, 같은 과정이죠. 교육과정이 바뀌었더라도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2는 올림포스 유형편으로 저희가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모토는 그 주의 수업은 그 주에 완료하자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수업 중에 빵꾸가 난 부분이 있을 때, 즉 학생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학생은 조금 더 심화된 거를 지금 해줘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개별 프린트가 나갈 거고, 아마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판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개별 프린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학생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나갈 예정이니까 학습을 보완하고 학습을 더 심화시킨다 라는 목적이 있는 프린트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흔쾌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 및 교재 선정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빈치 보인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빈치 보인반은 추가 수업이 시작되면 일요일 하루 정도 10to10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총 3개의 수업으로 나뉩니다. 1부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부는 1시부터 5시까지, 3부는 6시부터 10시까지로 나뉘는데 1부 수업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기출을 2회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2회분을 진행을 하고 주요 문항들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부 수업에서는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2부 수업에서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3부 수업에서는 수학 2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12시 반부터 1시까지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게끔 하지는 않을 거고,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 수업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이 길지만 그것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빈치 모임반의 가장 특이한 상황이 시즌제 수업입니다. 시즌제 수업이 뭐냐면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즉 3월 1일까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요 기간 겨울방학 특강 기간 동안에는 시즌 1,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까지, 4월 초까지 3월 한 달간 그때를 시즌 2,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부터 직전 보강 직전까지를 시즌 3로 잡았는데요. 각각의 시즌마다 컨셉이 있습니다. 시즌 1에는 개념 도구랑 생각 도구를 연습을 할 겁니다. 개념 도구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그런 텍스트들 말고 실전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개념들, 그것들을 이제 제가 개념 도구라고 칭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생각 도구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문장 한 풀이가 한 줄 한 줄 진행됨에 있어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진행됨에 따라서 타당성을 부여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도구는 문제 풀이를 할 때 한 줄 한 줄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도구랑 생각 도구를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얘들아 이러한 실전 개념이 있고 이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야 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수업이 문제 풀이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풀어놓고 얘들아 이 문제에서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갈 때는 왜 이렇게 넘어갔어야 될까?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갔을 때는 왜 이렇게 넘어갔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라벨과 필모를 통해서 개념 도구랑 생각 도구를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계약을 하면은 이때는 아이들이 직접 도구를 체화할 겁니다. 직접 확실하게 자기 것들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기출들 중에서 모의고사 기반으로 나온 문제들을 추출을 하고 또 시중 교재들을 탈탈 털어서 시중 교재에서 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 각 교재마다 이제 특별한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각 교재마다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문항들, 그것들을 구별을 해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배운 개념 도구와 생각 도구들을 정리를 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4월 달에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직보 때까지 4월 초부터 직보 때까지는 이러한 체화된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디에 적용을 시킬 거냐면 저희가 보인고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주변에 보인고 배제고 그리고 강남 지역 기출 그리고 다른 학군지 기출들까지 어려운 학교 시험지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문제들을 분류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양이 엄청 많을 거고 끊임없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화된 도구들을 적용하는 연습, 그 체화된 도구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중간고사까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도구들을 배우고 시즌 2에서는 도구들을 체화하고 시즌 3에서는 직접 그것들을 활용을 하며 자기네들이 학습했던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 체크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마다 진행이 되는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수 1, 2, 수학 2 매 수업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는 얘네들을 매번 볼 건데 이제 예스 테스트와 복수 테스트로 나뉠 텐데 어쨌든 한 시험지에 같이 나갈 겁니다. 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번 수업에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게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 테스트를 보는 의미는 아이들이 이제 얼만큼 풀어내는지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 들을 거를 미리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면 아이들이 수업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예스 테스트로 진행을 할 거고 복습 테스트는 그 이전 수업 때 배웠던 주요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 테스트와 복습 테스트는 두 개 합쳐서 1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주간 테스트입니다. 주간 테스트는 공통수학 1만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매주 한 단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 NC까지 진행한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제시, 제제시, 제제제시, 제제제시, 제제제제시 저희가 이제 내신주태를 봤었을 때처럼 아이들이 끝까지 체화가 될 때까지 자기께 될 때까지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만 하면 통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함 그리고 대충 테스트를 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을 똑바로 학습시키기 위함이니까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본시 때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본시 때 통과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홈 모의고사입니다. 체크홈 모의고사는 월일에 청월함 예비고일 모든 학생들이 진행되는 시험이라 저희가 이제 중3관에서 봤던 청모평이랑 같은 결의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청모평보다는 체크홈이 조금 더 실전에 가깝습니다. 이제 체크홈도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학원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희 학원 콘텐츠 팀에서 만드는 거고 진짜 실제 시험 난이도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학교 시험 난이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학교들이 모의고사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학습한 내용들이라 학생들이 똑바로 학습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잘 보고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포인트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예습복습의 습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일단 과제를 통해서 첫 번째 예습을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예습 테스트도 볼 거고 그다음 본 수업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 수업 내용에 대한 과제가 나가서 복습이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정리까지 하게 되면은 강제로 예습복습이 여러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습복습을 학생들이 어떻게 예습하는 거지?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예습복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틀 안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습복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습 복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할 텐데,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공부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특히 생각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 이제 이런 거는 모의고사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외워서 풀 수는 없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도구들을 꺼내 쓸 수 있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학습의 목적은 내신부터 모의고사까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이제 대처를 해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도구들을 꺼내서 써볼 수 있도록, 스스로 꺼내서 써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만드는 게 올 겨울방학 학습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학에서 전 과목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독해력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학도 결국 문제를 읽어내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특정 단어들을 봤을 때 그것들을 수식화 또는 도식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독해 과정이고 독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사고를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사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이 늘게 되고, 그 독해 능력이 늘게 될 것이고, 늘어난 독해 능력을 수학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타 과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어 지문을 해석을 하는 것도 결국 긴 국어 지문을 해석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도식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어 지문뿐만 아니라 사실 국어 지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분야의 지문들이 다 나와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논리적 사고 과정과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방학 동안에 특히 사고 체계를 갖추고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분명히 타 과목도 훨씬 늘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지금까지 빈치 1, 빈치 2, 빈치 2 보인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